2026년 6월 초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매도했죠. 암호화폐의 꿈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는 동안 월스트리트는 지난 10년간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폭락이 아닌 강탈이었습니다. 18억 달러가 넘는 레버리지를 청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은 암호화폐 시장이 수년 만에 겪은 가장 극적인 날 중 하나였습니다. 너무 빨라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8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되던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갑작스럽고 엄청난 폭락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진동하며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TC의 가치는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6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져 5만 9,100달러까지 일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6만 1,000달러까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혼란 그 자체였고 적어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장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세계의 비평가들이 기다려온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반이 안전하고 확실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실패도 아니었고 통제 불가능한 폭락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통제된 소각이었고 완벽하게 실행되었으며 수학적으로 정밀했고 시장이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병든 숲에 불을 질러 더 건강한 뿌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금융적 조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 차트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단지 연기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불길은 마쿠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약 18억에서 25억 달러 상당의 독성 레버리지가 완전히 소각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금융 시스템에 퍼지는 역병처럼 빌린 자금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돈이 아닌 돈으로 베팅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레버리지가 쌓일수록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 레버리지가 청산되기 전까지 시장은 더 이상 움직이거나 성장하거나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이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 암호화폐 로켓이 치솟으려면 레버리지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그냥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어디론가 가야만 합니다. 공포에 질린 사용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필사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그들의 자산을 사들이던 주체들은 아마추어나 일반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헐값의 자산을 사들이는 이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자신의 돈을 2배, 심지어 3배로 불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매 시장은 투자 세계의 큰 손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출구 유동성을 제공했습니다. 평범한 투자자들은 그 기계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라앉는 배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모은 포트폴리오를 거대 투자 회사들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락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돈은 시장의 산소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자산은 더 강해지고 더 가치 있어집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자산은 약해집니다. 2026년 6월이 다가오면서 한 분야가 시장의 거의 모든 관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야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인공지능은 현대 생활 전반에 침투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는 곳엔 가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크고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신생 기업에도 초기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2026년에는 수많은 대형 인공지능 브랜드들이 시장에 진출했고 많은 기대를 모은 기업 공개, IPO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기업들이자 머신러닝의 선구자들이며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의 창조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들은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들 기업 중 일부의 기업 가치는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식시장에 연이어 IPO가 상장되면서 멈출 수 없는 과대 광고에 물결이 일었고 그 규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글로벌 금융 생태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헤지펀드와 벤처 캐피털 회사들은 순식간에 시간과의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기술주 상장이 곧 시장에 등장할 예정이었고 모두가 그 주식을 차지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빠르게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일부를 매각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빠른 유동성 수단인 암호화폐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을 빼 AI IPO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배경에서 일어났고 조금씩 비트코인 호가창의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에 있는 전체 현금 거래량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발해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이 평소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선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스템은 위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불이 붙기만을 기다리는 메마른 숲과 같았습니다. 알고리즘은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시장엔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강한 시장이 오직 상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변동성은 약점, 결함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공한 투자자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리듬, 사이클, 상승과 하락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변동성이 필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산군이 성숙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구조적 붕괴를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시장이 더 오르려면 한 번은 떨어져야 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격 차트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집착하는 표면적인 지표들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이딩 데스크들이 주문 계획과 거래 타이밍을 완벽히 맞추기 위해 활용하는 더 깊은 거시 지표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시장 가치 대 실현 가치, Z 점수, 즉 MVRV Z 점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MBRV Z 점수를 시장의 경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비트코인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움직이면 저평가됐을 수 있습니다. Z 점수의 시간별 변동을 살펴보면 놀라운 경향이 보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크게 폭락했던 2015년, 2018년, 2022년마다 Z 점수는 항상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Z 점수는 0, 아래로 떨어져 음수 영역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론은 비트코인이 너무 변동성이 크고 위험해서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기사와 보고서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소규모 투자자들은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Z 점수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빨간불이 깜빡이며 단 하나의 중요한 명령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매수하라. 그 점수가 0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은 다음 사이클에서 최소 300% 이상 상승했으며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멈춰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포가 뚜렷하게 느껴졌지만 그 큰 하락 이후 180일 동안 장기 보유자 공급량, 즉 팔지 않고 버틴 주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은 약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체 금 보유량을 공개 시장에서 빼내어 6개월 만에 개인 금고로 옮기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두의 통합이었고 비트코인이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극적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시장에 있어 자연스러운 필수 과정입니다. 시장은 실패해야만 다시 초기화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재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과거에 우리가 매우 정확하게 목격했던 일입니다. 2021년 비트코인은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봄이 되자 6만 달러대의 사상 최고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악재가 쏟아지면서 그 가치는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채굴 금지 가능성, 규제 조치, 그리고 강제 청산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은 반토막이 나서 3만 달러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끝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강세장은 끝났고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 팔지 않으면 손실이 커질 거란 말에 많은 투자자들이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팔아버리고 더 일찍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윅 와이코프 축적 단계라고 불리는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매거진 창립자이자 전설적 투자자 리처드 와이코프의 이름을 딴 이 전략은 오랫동안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쓴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의 큰 움직임이 있기 전에 가장 큰 투자자들은 보통 한 번에 모두 매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천천히 매집합니다. 이른바 고래라는 대형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겁주어 자산을 팔게 만듭니다. 그러나 2021년 위코프 단계에서는 불안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1000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의 수가 약 12% 정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소규모 소매 투자자 지갑 수가 늘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빠른 수익을 기대하며 매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 무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큰 자금이 빠져나가자 대중은 이를 믿었지만 고래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버린 게 아니라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2021년 5월 19일 그 청산이 찾아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무려 86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그 금액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86억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구단 중 하나인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금액이고 그 후에도 30억 달러가 남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소매 계좌들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부의 집중을 초래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비트코인의 가치는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이제 2026년이 되어 이것이 무작위적이거나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역사는 외과수수처럼 정밀하게 반복됩니다. 2026년 6월 폭락은 2021년 사건과 거의 닮았습니다. 반복되는 헤드라인과 이야기, 개인 투자자 시장의 같은 감정적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2021년에는 없었던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들이 만든 바닥입니다. 2024년 초 비트코인 시장의 규칙이 사실상 다시 쓰여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를 승인했습니다. 10년 넘게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별개로 존재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변두리에 있었고 변동성이 크며 규제 감독이 부족했고 아마추어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관들조차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의 출시는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ETF는 오랫동안 비트코인과 기존 금융 시스템을 갈라놓았던 간극을 메워주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투자계의 거물들이 주저없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그들은 기관 금고에 무려 9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유통 중인 자산의 약 4.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숫자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90만 비트코인은 20만 비트코인에 불과합니다. 이는 약 80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의 가명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잃어버린 110만 개의 코인 총액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나머지 부분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이 투자 회사들은 이 정도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의 중력 자체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월스트리트는 다른 투자 세계와 달리 운영됩니다.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일반 투자자처럼 자산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하고 그 후에 그 자산을 바탕으로 부를 쌓아갑니다. 블랙록과 같은 기관이 암호화폐를 장악하면 그 코인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유통되지 않습니다. 2026년 폭락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은 대규모 자본 유출에 대한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공황의 절정기에 현물 ETF에서 빠져나간 14억 달러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기관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끝났고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면 이런 대형 메가펀드들 입장에서는 14억 달러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의 대다수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황이 시작되기 전과 정확히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현금을 챙길 때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은 그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장의 구조적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버티면서 자산 공급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더욱 강력한 바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가 점점 더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서 실제로 살 수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이자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그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발행됩니다. 이 점이 비트코인을 기존의 통화 개념과 근본적으로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을 더 찍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결정도 그 공급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희소합니다. 왜냐하면 2100만 개 중 상당수가 사고 팔 수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거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비트코인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비트코인들은 분실된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거나 암호화된 지갑과 잊어버린 비밀번호 뒤에 갇혀 있거나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된 채 수년 동안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비유동 공급량이라는 지표는 본질적으로 매도 의사가 전혀 없는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2024년에는 이 지표가 약 7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채굴된 비트코인 중 실제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것은 22% 뿐입니다.
이는 마치 대도시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전체 주택의 거의 80%가 영원히 매매될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잠겨 있거나 생태계에서 제거되어 있다면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극심한 수직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의 가치는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충격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점점 더 세게 감겨가는 코일 스프링과 같아서 축적된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폭발시키며 튀어나올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이고 불편한 현실로 우리를 이끕니다. 강세장에 대한 진짜 대가를 누가 치르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길거리에서 평범한 사람에게 주요 강세장을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 혹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대부분은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을 지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계좌를 만들고 매달 몇백 달러씩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가격을 올린다고 주장합니다. 대중이 힘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교한 거짓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강세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관 투자자에게 출구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기관 투자자 주문 장부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나 ETF 발행사는 평소에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해서 한 번에 수만 개의 코인을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펀드들은 즉각적 영향 없이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매수에 맞게 매도 주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시기와 가격에 자산을 팔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공황에 빠지게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의 폭락은 무작위적이거나 혼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계획되고 조작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형 투자 회사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의도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만 알면 꽤 간단합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알고리즘은 손절매 주문이 대량으로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매도하기로 결정한 가격대를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 가격대에 가까워질수록 비교적 적은 매도 물량만으로도 가격이 점점 더 하락하게 되고 결국 손절매 구역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손절매 주문이 실행되면 연슬 반응이 시작됩니다. 추가적인 주문이 자동으로 이어서 실행됩니다. 보유자들이 자신의 결정을 생각할 틈도 없이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 매도됩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더 떨어지며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손절매 가격대를 건드리게 됩니다. 몇 분 만에 가치가 폭락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일반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이 가진 코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BTC의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하락하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상어처럼 몰려와 공개 시장에 쏟아진 코인들을 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개인 투자자에게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폭락 관련 내용은 대중에 불리하게 조작된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를 희생시키기 위해 설계됐으며 대형 기관들은 감정과 공황을 악용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전체를 알기엔 부족합니다. 이해하려면 지금 상황 너머를 봐야 합니다. 헤드라인은 무시하세요. 세계 최고의 금융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거시 모델과 예측 도구들은 여전히 모두 같은 방향, 즉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망도 변하지 않았고 낙관론 역시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높이 오를 운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2026년 4분기까지 15만에서 18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모델이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이런 순간의 큰 가격 변동은 보통 단일 원인보다는 유동성, 레버리지, 전체 포지션 변화와 더 밀접히 관련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해소되면 자본은 시스템 전반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에 따라 시장 사이클의 일부이거나 구조적 스트레스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유지되는 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이러한 예측이 끊임없이 수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결코 단일 폭락이나 단일 랠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이클에 관한 것이고 유동성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격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결국 다음 단계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위해 몰려들면서 항상 남아있던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인물입니다. 비트코인을 실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혀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